인천 용현동에 살던 나는 서울 직장을 다니며 왕복 4시간씩 출퇴근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2살 위 형이 서울 강동구 강동역 근처에서 자취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마침 형은 방이 2개인 집에 살고 있었고 월세를 반반 부담하면 같이 살자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집은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 1층에는 2가구가 살 수 있는 구조였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안쪽으로 들어서면 나란히 2개의 현관문이 보였는데 저희 집은 안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하고 2주 정도 살다 보니 옆집에는 초등학교 5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그의 어머니, 아줌마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고 가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미 형은 그 아줌마와 꽤 친하게 지내고 있더군요. 남자 둘이 사는 집이라고 챙겨주기 시작한 밑반찬에 라면만 먹지 말라며 신경 써주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저도 덩달아 그녀와 친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그 집에 산지 1달쯤 되었을 때 아줌마와는 더 가까워져서 가끔 마트에 다녀오면 밑반찬을 얻어먹은 고마움에 과자나 음료수를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삼촌이라고 불렀고 덕분에 그 집 아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랐어요. 이 아줌마는 정말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화배우 김혜성과 닮은 분위기가 있는데 약간 둥글둥글하면서도 귀염성 있는 외모가 매력적이었어요. 키는 보통이었고 살짝 통통한 체형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그녀를 더 친근하게 만들었죠. 그녀의 웃음소리는 부드럽고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말투도 다정다감하고 사람을 챙기는데 능숙해서 늘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이었죠. 반찬을 챙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 집 앞에서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먼저 건네주곤 했어요. 덕분에 저와 형은 낯선 서울 생활 속에서도 따뜻한 이웃을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 살던 지 약 석 달쯤 지난 여름이었어요. 직장에서는 막내뻘이라 눈치 보며 8월 말쯤에 휴가를 받았죠. 사수 덕분에 여름휴가 4일에 연차까지 붙여 7일 연속으로 쉴 수 있었습니다. 형은 먼저 휴가를 다녀왔고 저도 이미 친구들과 1박 2일로 다녀온 상태라 일주일 동안 집에서 게임이나 할 생각이었어요. 리니지 게임에 빠져 있던 시절이라 매일 퇴근 후 2시간씩 즐기곤 했거든요. 어느 날 현관문을 열어놓고 반바지에 나시만 입은 채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현관에서 삼촌, 삼촌하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옆집 아줌마가 컴퓨터가 갑자기 부팅이 안 된다며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아줌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니 더블 침대와 장롱 옆에 컴퓨터 책상이 있었는데 전원을 눌러보니 시모스 모드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아예 부팅이 안 되더라고요. 파워 서플라이 문제인 걸 알아차리고 마침 남는 500W짜리 파워가 있어서 가져다 끼웠습니다. 전원을 누르자 윈도우 화면이 떴고 문제없이 해결되었죠. 그랬더니 아줌마가 5만 원권 지폐를 건네며 고생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이냐라며 사양했고 아줌마는 음료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방바닥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줌마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지 2년 6개월이 됐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컴퓨터라 오래된 사양이지만 그냥 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왜 일 안 나가냐고 물어봐서 휴가라고 대답했고 대화가 계속 이어졌죠.
아줌마가 말끝마다 혼자 사는 여자라는 이야기를 하니 그전까지는 그냥 좋은 이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도 남자인지라 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때쯤 되니 아줌마가 또 찾아와서는 고맙다며 점심을 차려줄 테니 건너 오라고 하더군요. 자취생에게 밥 챙겨준다는 말에 당연히 좋았죠. 아줌마네 집으로 갔더니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밑반찬을 차려주셨고 둘이 함께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다 보니 시원한 맥주가 떠올라 아줌마에게 권했죠. 아줌마도 좋다고 해서 편의점에서 캔맥주 6개를 사왔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아줌마가 남편 얘기를 꺼냈습니다. 몫으로 일하던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모은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죠. 맥주를 다 마신 후 소주를 사와서 더 마시자고 했고 아줌마는 안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점점 분위기가 묘해지더니 아줌마는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술이 약한 건지 아줌마는 소주 한 병을 비울 때쯤 슬슬 말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종종 같이 술도 마셔주고 얘기도 들어주면 참 좋겠어요. 삼촌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나 외로워요. 그놈의 돈이 뭔지 그동안 애 키우며 먹고 살겠다고 한눈 한번 팔아보지도 못했어요. 내 인생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줌마는 서서히 술에 취해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죠. 순간 그녀의 이야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저는 빨리 화제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누님, 그럼 빨리 연애하셔서 새 출발하셔야죠. 그러자 아줌마가 단호하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안 돼. 아직 일러요.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도 어차피 재혼할 생각이시면 빠른 게 좋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아줌마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웃으며 대꾸했어요. 재혼은 무슨 이 나이에 재혼을 해? 연애면 모를까? 순간 저는 옆에 앉아 있는 아줌마를 힐끔힐끔 바라보았고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오늘 참 좋아요. 이렇게 내 하소연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술잔을 들며 제게 한 잔을 더 권했습니다. 동생, 한 잔 더 하자고. 저도 슬슬 취기가 올라와서 안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님, 이거 드세요 하며 건네자 아줌마는 웃으며 받아먹더니 갑자기 자신도 안주를 주겠다며 오징어채를 집어 제 입에 쑥 밀어 넣었습니다. 순간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손가락이 제 입가를 스치자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줌마는 흐트러진 웃음으로 말했어요. 오늘 정말 좋아요. 동생도 생기고 동생이 이렇게 안주도 챙겨주고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휘청이며 제 품에 기대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웃으며 말했죠. 누님 술이 좀 되셨네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방으로 데려다 줄게요. 그러면서 저는 그녀를 부축하려고 했는데 아줌마는 힘없이 몸을 맡기면서도 손을 제 어깨에 얹었어요. 마치 힘이 다 빠진 듯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녀를 살짝 안아 방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죠. 힘겹게 아줌마를 부축해 안아들자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촌, 정말 착하네. 그 후로도 휴가 내내 아줌마와 시간을 보내며 자주 함께 술을 마셨고 시간이 흘러도 관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줌마 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천안으로 전학을 가게 되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3년 정도 관계를 유지하다가
제 직장이 의정부로 발령나면서 점점 소원해졌고 결국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녀와 헤어진 후에도 가끔 카톡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그녀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연락할 수 없겠구나 싶었죠. 그 후로는 그녀의 답장도 없고 카톡은 씹히기 일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변화에 답답함과 함께 조금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단념은 집착을 낳는다는 말이 맞는 걸까요? 그 후로 저도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새로 만난 사람과 그녀를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그녀처럼 착하고 날 아껴주던 사람은 없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항상 함께였고 나 아니면 안 된다며 의지하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남자와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여자는 다 이런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많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녀만큼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 줄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그녀가 떠오릅니다. 그동안 못해준 것들이 계속 떠오르고 이제는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땐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미련이 자꾸만 생깁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제 저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겠죠. 그래도 한 번쯤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초년생이라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미처 다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해주고 싶습니다. 간만에 친구들과 시끌벅적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나니 어느덧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기분 좋게 알딸딸한 기운을 느끼며 주차장에 차를 얌전히 주차시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7층. 우리 집 층수를 확인하고 문이 스르륵 닫히려는 찰나 다급한 외침이 정적을 깼다. 잠깐만요. 저기 아저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시선을 돌리니 20리터짜리 육중한 쓰레기 봉투 2개를 양손 가득 움켜쥔 여자가 숨을 헥헥거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마트에서 장을 잔뜩 봐온 모양이었다. 봉투 안에는 냉동식품 팩들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고 아이들 과자 봉지와 알록달록한 생필품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했다. 휴, 같이 가요.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그녀는 용감하게 몸을 날려 엘리베이터 안으로 잽싸게 뛰어들어왔다. 숨을 고르며 봉투를 바닥에 털썩 내려놓는 모습이 꽤나 힘겨워 보였다. 얼굴을 제대로 보니 앳된 얼굴에 풋풋함이 느껴지는 20대의 아가씨처럼 보였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녀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맑고 쾌활한 목소리가 귓가에 싱그럽게 울렸다. 천만에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나도 모르게 툭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수줍게 답했다. 네, 맞아요.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사 오셨구나. 저야말로 잘 지내봅시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힐끗 보더니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어머, 7층 누르셨네요. 혹시 우리 층에 사세요? 아, 네, 맞아요. 저도 7층 살아요. 며칠 전에 앞집에 누가 이사 오는 것 같더니 혹시 702호세요? 내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다. 네, 맞아요. 702호예요. 와, 신기하다. 반가워요, 아저씨. 저는 앞집 701호예요. 저도 반가워요, 아가씨. 나도 모르게 싱글벙글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순간 수컷의 본능이었을까? 아니면 오랜 독신 생활에 무뎌졌던 감각이 되살아난 것일까? 모르게 빛의 속도로 그녀를 위아래로 스캔하기 시작했다. 키는 아담했지만 균형 잡힌 동글동글한 체형에 무엇보다 얼굴이 상당히 귀여운 인상이었다. 칭긋 웃을 때 살짝 고조개가 들어가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나쁘지 않은 걸 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나도 모르게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40대 후반. 부록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나름대로 꾸준한 운동과 자기 관리 덕분에 또래보다는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게다가 몇 년째 혼자 살다 보니 어느새 여자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터였다. 그런 나에게 갑자기 나타난 싱그러운 젊은 여성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짧은 만남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처럼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엘리베이터는 어느새 7층에 도착했고 나는 살짝 들뜬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녀의 환한 미소와 생기 넘치는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앞집에 저렇게 귀여운 아가씨가 이사 오다니 이거 왠지 앞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생길 것 같군. 혼자 실없는 상상을 하며 피식 웃었다. 주말에 모처럼 한가로이 쉬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왔다.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누구세요? 아, 네, 저 옥순이 엄마예요. 옥순이?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아주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실례지만 옥순이가 누구예요? 아, 제 딸이요. 얼마 전 앞집으로 이사 온 사람요. 순간 머릿속이 스쳐 지나갔다. 교통사고가 났었다던 그녀. 바로 그 여자의 엄마였다. 그런데 그녀의 엄마도 예사롭지 않았다. 얼굴이 번들번들 윤기가 흐르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미인이었다. 다들 미모가 뛰어나네. 이 집안은 대체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아, 네,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주며 잠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이미 딸도 있고 손녀까지 있는 할머니인데 총각인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하다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 아닌가? 혼자 별의별 생각을 하며 민망해하고 있는데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혹시 긴장하셨어요? 긴장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셔서 잠시 들어오실래요? 그럼 실례 좀 할게요. 그녀는 흔쾌히 소파에 앉았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마실 거라도 좀 가져올게요. 혹시 커피 괜찮으세요? 커피 좋죠. 병원에 있는 동안 우리 손녀를 봐주셨다길래 고마워서 인사라도 드릴까 해서요. 별 말씀을요. 이웃끼리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죠. 요즘 세상에 아저씨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다 있네요. 하하, 당연한 거려. 뭘. 그래. 아저씨도 혼자 사신다고요? 네. 뭐 총각이에요. 어머, 나이가 얼만데 총각이에요? 그녀는 또래 남성이 총각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저요? 올해 49살 됐네요. 아이고, 생긴 건 멀쩡한 사람이 우째 그리 됐대. 어디 하자 있는 건 아니고요. 농담 섞인 그녀의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아닙니다. 그런 거 바쁘게 살다 보니 때를 놓친 거죠. 쯔쯔. 그쪽 사정도 우리 집만큼이나 딱하구먼. 그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혀를 찼다. 그럼 아주머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53살이에요. 옥순 씨가 29살이면 엄청 일찍 결혼하셨네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사랑에 빠져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결혼했죠. 아, 그러셨군요. 저는 김정태라고 합니다. 저는 박은옥이에요. 제가 은옥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아주머니라는 호칭보다는 100배는 낫네요. 그런데 은옥 씨 외모만 보면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세요. 호호. 그래요? 그녀는 기분이 좋은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주변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겠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정작 내 남자는 없는데. 이상하네요. 저 같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가만 안 두면 어쩌시려고요? 호호. 당연히 호감 표시를 해야죠. 데이트 신청도 하고 사랑 고백도 하고 내 사람이 될 때까지 들이대야죠. 참나, 말은 정말 잘하시네요.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아직 장가를 못 가셨대요? 하, 그러게요. 사실 저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속은 빈 껍데기라서요. 그리고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오래전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고 딸 옥순이는 미혼모였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참, 제가 갑자기 찾아오느라 빈손으로 왔는데 저녁에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태 씨는 뭐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원래 먹는데 숟가락 하나만 얹으시면 돼요. 네, 그럼 저녁에 봬요. 여자만 셋이 사는 집이라 왠지 모르게 보호 본능이 발동하는 듯했다. 앞으로 저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다. 물론 순수한 이웃사랑 때문만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에게도 그녀의 딸 옥순이에게도 은근한 호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혹시 모르잖아. 옥순이든 옥순이 엄마든 둘 중 누가 되든 잘 될 수도. 혼자 속으로 엉뚱한 상상을 하며 입맛을 다셨다. 마치 로또 당첨이라도 기다리는 사람처럼. 둘 다 괜찮으니 아무나 걸려라 하는 엉큼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애써 감추며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살이고 아직 미혼인 노총각입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돈을 벌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반백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간에 누군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앞집에 새로 이사 온 여성, 옥순 엄마였죠. 아저씨, 제 딸을 내일 오전까지 좀 맡아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울먹이며 다급하게 말을 꺼냈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옥순 엄마가 온천에 다녀오던 중 빗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죠. 차는 심하게 망가졌지만 다행히 타박상만 입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며칠을 지내며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이번에는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잠시 맡아줄 수 있냐는 부탁이었죠. 낮에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저녁 7시쯤 애가 학원에서 돌아오면 그때부터 아침까지 봐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죠. 아저씨, 제가 지금까지 혼자 살아오면서 아무에게도 신세를 진 적이 없었어요. 얼굴 몇 번 못 본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괜찮아요. 그런 말 마세요. 그럼 다음에 저녁 한번 사주세요. 네, 꼭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엄마 병간호 잘하세요. 그 후로 옥순 엄마와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차려 주었고 옥순은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미영이가 그날 이후로 저를 아빠처럼 잘 따르며 자주 저희 집에서 놀고 갔고 그 덕에 옥순도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오게 되었죠. 저는 점점 그 집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옥수는 올해 29살의 미혼모였습니다. 20살 때 연애 한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도 임신을 했기에 결혼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자 쪽에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일방적인 통보로 헤어졌고 미혼모가 되었답니다. 남자가 왜 떠났는지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두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게 무서웠겠죠. 그녀는 내용을 알고 싶지도 않았고 나 싫다고 떠나겠다는 남자 매달리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집에서는 이제 21살 된 딸이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없이 애를 혼자 낳아 키우겠다고 하니 제정신이냐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너 인생 망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셨지만 만삭이 다 되어서야 엄마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그렇게 아기 낳고 그녀 엄마의 도움으로 이제껏 키워 그 딸이 벌써 8살이 되었던 겁니다. 옥순 엄마, 은옥은 10년 전 남편과 사별했어요. 이후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딸을 키워냈지만 어느 날 딸이 미혼모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다. 꽃처럼 피어날 수도 있었던 40대의 시간은 온전히 철없는 딸과 어린 손녀를 위해 희생해야만 했다. 자신의 삶을 돌볼 겨를도 없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 그 헌신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다. 옥수는 간호사였다. 교대 근무를 하느라 밤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은옥은 저녁 식사를 차려준다는 명목으로 나를 집으로 초대하곤 했다. 그날도 그녀가 차려준 묵은지, 김치찜으로 저녁을 먹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태 씨, 저한테 부탁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신세 지는 건 못 견디는 성격이라 꼭 갚아야 하거든요.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딱히 부탁할 건 없고 요즘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되물었다.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담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사는 게 재미없는 이유야 간단하죠. 뭔데요? 옆에 여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사랑을 해야 해요. 그래야 삶에 활력이 생긴다니까요. 나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혹시 부탁으로 데이트권도 가능한가요? 그녀는 깔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호호,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는걸요. 아까는 뭐든 가능하다면서요. 아니, 남녀 사이의 데이트인데 아무 감정도 없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감정이 없긴 왜 없어요. 평소 제가 은옥 씨를 얼마나 사모하는데요. 칫, 거짓말 아닌데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럼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마침 TV에서는 연인들 다정하게 영화를 보는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문득 마지막으로 영화관에 가본 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했다.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제안했다. 그런 말 나온 김에 심야 영화 보러 갈래요? 이 시간에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곧 이내 미소를 지었다. 쇳불도 당김에 빼야 한다고. 오늘이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성사되었다. 그녀도 오랜만에 남자와 데이트를 한다며 설레어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약 10분 후 문이 열리며 그녀가 나왔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엷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까지 한 그녀의 모습은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는 감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와, 너무 아름다워요. 은옥 씨, 이렇게 차려입으니 처녀가 따로 없는데요. 그녀는 수줍은 듯 볼을 붉히며 눈을 흘겼다. 아이, 부끄럽게 그만하세요. 그 순간 나는 또 한 번 그녀가 새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근데 남녀 사이에 참 무서운 게 매일같이 얼굴 보고 영화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일상을 함께 보내며 붙어 지내다 보니 나도 점점 그녀를 이성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였던 것이다. 옥순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재택근무가 많은 나와 교대 근무를 하는 그녀는 낮에 함께할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반면 은옥은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느라 외근이 잦아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심을 함께하고 커피를 마시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특히 그녀의 딸 미영이가 나를 무척 좋아해 수시로 우리 집을 드나들었고 덕분에 옥순도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거였죠. 어느새 나는 그녀들의 생활 속에서 점점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요즘엔 새로운 가족이 생긴 듯한 기분에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하고 따뜻하게만 느껴져요.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그녀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더 큰 행복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 곁에는 새롭게 맞이한 소중한 식구, 새 사람이 있으니깐요. 그리고 얼마 전 미영의 첫 운동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 운동회 날 먼지 날리는 운동장에서 부모님과 돗자리에 앉아 김밥과 치킨을 나눠 먹고 운동회가 끝난 뒤 온 가족이 함께 짜장면을 먹었던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죠. 아저씨를 저희 학교 운동회 날 초대하고 싶어요. 미영이가 직접 쓴 손편지를 건네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 나만 그들을 가족처럼 여긴 게 아니었구나. 그들도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앞으로 내가 더 잘해야겠다고,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은옥, 옥순, 미영, 정말 사랑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 속에 있다.